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67세에 30년 살던 강남 아파트를 팔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한 김순희 할머니, 아니, 김순희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순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김순희 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나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할머니로만 불리고 싶지 않아요. 67세 김순희. 그 자체로 봐주셨으면 해요. 벌써부터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오늘 이야기는 좀 길어질 예정입니다. 30분 정도 될 텐데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고요. 먼저 본인 소개를 해주시죠. 김순희 1957년생이고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은행에서 텔러로 일하다가 결혼했고 두 아들을 키웠어요. 강남 84평 아파트에서 30년을 사셨다고 들었는데 네, 1995년에 샀어요. 당시에는 정말 큰 결심이었죠. 남편과 함께 힘들게 모은 돈으로요. 그런데 남편분이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네.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혼자가 됐죠. 그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김 과장의 아내, 민수와 민호의 엄마로만 살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다가 손자 육아를 맡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큰아들 민수가 연락 왔어요. 엄마 유진이가 임신했어. 아이 태어나면 엄마가 봐주시면 어떨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기뻤죠.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가 김순희였어. 아이 봐주는 할머니로 변해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도윤이가 태어난 건 언제였나요? 2022년 3월 15일이었어요.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죠.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감격은 처음 한 달은 어떠셨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육아의 즐거움이랄까요. 새벽에 일어났어. 분유 타고 기저귀 갈고 모든 게 새로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나요? 며느리 유진이가 완벽주의자였어요. 어떤 식으로요? 어머님, 도윤이 분유는 정확히 3시간마다 180ml씩 주세요. 시간이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인 지침들이 많았군요. 이유식 시작하면 알레르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는 3일씩 간격을 두고 줘야 해요. 도윤이가 자는 환경은 항상 실온 22도, 습도 50%를 유지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네요. 처음엔 꼼꼼한 엄마구나 했는데 점점 저를 믿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도윤이가 4개월 되던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이유식을 처음 시작했는데 유진이가 퇴근하자마자 확인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당근 얼마나 먹였어요? 한두 숟가락 정도. 정확히 몇 숟가락이에요? 제가 기록해야 하거든요. 기록까지 해야 했다고요? 네. 매일 육아 일지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몇 시에 분유 얼마, 몇 시에 이유식 얼마, 기저귀는 몇 번. 그럴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제가 두 아들 키울 때는 그런 거 없이도 잘 컸는데 뭔가 제가 신뢰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된 계기가 있었나요? 도윤이가 8개월 되던 어느 날 제가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아이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거예요. 어머,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히 매트리스가 있었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유진이의 반응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어머님, 어떻게 아이를 혼자 두고 주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저는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기를 혼자 두고 자시면 안 되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일주일 뒤에 한숨 CCTV 설치 업체 사람들이 왔어요. CCTV를요? 어머님, 도윤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요즘 다들 하더라고요. 거실과 도윤이 방에 카메라가 설치됐어요.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감시받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도 앱 깔아드릴까요? 했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게 더 큰 문제가 됐나 봐요. CCTV 설치 후에는 어떻게 변했나요? 매일 감시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잠깐 휴대폰 보는 것도 며느리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어머님, 오늘 CCTV 보니까 도윤이가 20분 넘게 울었더라고요. 괜찮았어요? 앞으로는 우는 시간이 10분 넘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고요? 어느 날은 어머님, 이유식 먹이실 때 자세가 좀 육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육아 유튜브를요? 40살 며느리가 67세 할머니한테 육아 유튜브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두 아들 키운 할머니한테 말이에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정말 모멸감을 느꼈어요. 제가 30년 넘게 쌓은 육아 경험이 하루아침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구나.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도윤이가 열이 났어. 응급실에 갔을 때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접수할 때 간호사가 보호자분은 누구세요? 물어봤는데 저요, 이분은 그냥 도움이세요. 그냥 도움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개월 동안 밤낮으로 키운 손자 앞에서 저는 그냥 도움이었던 거죠. 정말 충격적이었겠어요. 집에 와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냥 그냥 도움이. 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나요? 며칠 뒤 유진이가 대학 동창들과 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를 듣게 됐어요. 어떤 대화였나요? 유진아, 시어머님이 봐주시니까 정말 편하겠다. 요즘 육아도우미 시급이 시간당 2만 원인데 그럼 하루 8시간이면 16만 원이네. 한 달이면 480만 원? 그 말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순히 돈을 아껴주는 존재였던 걸까요? 더 충격적인 말도 있었다고요? 시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셔? 67세요. 어머, 그럼 좀 힘드시겠다. 나이 들면 체력이 딸리잖아. 실은 한 번 도윤이가 침대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CCTV 설치했어요. 본인 얘기를 그렇게 하다니. CCTV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시어머님이 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서운함이 동시에 전문 시터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시어머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섭섭하게 들으실 것 같아서 이미 저를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대화를 들은 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억울하고 서운했거든요. 저는 도윤이를 돈 때문에 봐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었나요? 정말 사랑해서. 그리고 아들 부부가 힘들까봐 도와주려고 한 거였는데 왜 제 마음은 이해받지 못하는 걸까 싶었어요. 그때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동산 앱을 켜봤어요. 부동산 앱을요? 우리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30년 전에 2억으로 산 집이 이제 18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18억이면 정말 큰 돈이네요. 그 돈이면 저는 어디서든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게 분당 실버타운이었어요. 실버타운을 알아보셨나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개인 방도 있고, 식사도 제공되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도 무엇보다 거기서는 저를 김순희로 대해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하신 건가요? 그날 밤 거의 밤을 새우면서 실버타운에 대해 알아봤어요. 입주 조건, 비용, 시설 계산해봐도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다음 날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아파트 매매 상담 받고 싶으시다고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주소를 알려드리니까 놀라더라고요. 어머, 이 아파트는 정말 좋은 물건이에요. 금매로 하시면 17억 정도예요. 괜찮아요. 빨리 팔고 싶어요 했죠. 실버타운에도 연락하셨나요? 프리미엄 1인실이 하나 있어요. 입주비가 5억이고 월 관리비가 200만 원입니다. 계산해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언제부터 입주 가능한가요? 서류 준비하시면 한 달 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하신 거네요. 그날 저녁, 민수와 유진이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그날 저녁 7시쯤, 민수야, 유진아, 할 말이 있어. 나 이 집 팔기로 했어. 엄마, 무슨 소리야? 집 팔았어. 실버타운 들어갈 거야.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한 거야. 유진 씨 반응은 어땠나요? 어머님, 설마 저희 때문에.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민수 씨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엄마, 진짜야? 정말 집을 팔겠다는 거야? 응, 이미 부동산에도 연락했어. 언제? 오늘 오후에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유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 집을 구하면 되지. 어머님, 저희가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가 아니야. 한 달 시간 줄게. 민수 씨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 우리가 지금 전세금도 엄마한테 빌린 상태인데 그 전세금은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 하지만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아.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쌓였던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나를 CCTV로 감시하고, 육아 유튜브 보라고 하고, 병원에서 그냥 도움이라고 하는 게 잘못한 게 없어. 어머님,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했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민수 씨가 무릎까지 꿇었다고 들었는데요. 절박하게 엄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민수야, 일어나. 나는 너희를 미워해서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때 민수 씨가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요. 엄마 인생이 뭐가 있어? 우리가 엄마 인생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확신하게 됐죠. 67세에 무슨 인생이 있어?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67세면 인생이 끝나는 거야. 나는 아직 건강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 그 후 한 달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전쟁이었어요. 민수는 저와 아이의 말을 끊었고 유진이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다른 가족들도 개입했나요? 둘째 민호까지 알게 됐어요. 급하게 집에 와서 엄마, 정말 집을 팔겠다는 거야? 하더라고요. 민호 씨 반응은 어땠나요? 엄마, 그냥 참으면 되잖아, 가족인데. 참으면 된다고? 나는 10개월 동안 참았어. 언제까지? 도윤이가 클 때까지? 그럼 나는 언제 내 인생을 살아? 유진 씨 어머님까지 오셨다고요? 사돈, 우리 유진이가 잘못했다면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손자 보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67세에 무슨 자존감이에요? 67세에 무슨 자존감이라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67세라고 해서 자존감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계약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사모님,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조건도 좋고요. 네, 진행하세요. 그날 저녁 최종 통보했죠. 계약 진행한다. 한 달 후에 이사해야 해. 이사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15년간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하나의 추억이 담겨 있었어. 특히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다 가져가기로 했어요. 옷도 새로 사셨다고요? 그동안 정말 할머니 옷만 입고 살았더라고요. 검은색, 회색, 갈색. 그래서 백화점에 갔어. 밝은 색깔의 옷들을 몇 벌 샀어요. 이사 당일은 어떠셨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누구도 깨우러 오지 않는 아침이었거든요. 마지막 작별 인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도윤이를 마지막으로 안아봤어요. 도윤아, 할머니가 멀리 가지만 잊지 말아라. 아이가 제 얼굴을 만지면서 할미 하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15년간 살았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모든 곳에 추억이 담겨 있었지만 더 이상 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버타운에 도착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김순희님, 환영합니다. 저희 센터에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김순희님이라고 불리는 순간이었어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온전히 제 이름으로요. 첫날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간단하게 라면 하나 끓여서 먹었는데 그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에 맞춰서 제가 먹고 싶은 걸 해서 먹는 거였으니까요. 프로그램들은 어떠셨나요? 실버타운 직원 녹음된 목소리 수영, 요가, 서예, 노래교실 원하시는 대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자율적이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세요? 수영을 정말 오랜만에 해봤어요. 젊었을 때 배웠었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면서 완전히 잊고 지냈었거든요. 물에 들어갔어. 천천히 몸을 맡기는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지셨나요? 순희 씨, 여기 온 지 얼마 되셨어요? 주 정도 됐어요. 저는 6개월 됐어요. 여기서는 내가 주인공이야. 김씨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김순희로 살 수 있어. 그 말이 인상적이셨나요? 정말 와닿았어요. 박 선생님도 아들 며느리 문제로 고생하다가 여기 오신 거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이유로 오셨더라고요. 가족들과의 연락은 어떻게 되셨나요? 한 달 후에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도윤이가 자꾸 할머니 찾아요. 유진이도 육아 때문에 우울증 왔어. 그래. 힘들겠네. 혹시 시간 되시면 도윤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안 돼. 나는 이제 그런 일 안 해. 가끔은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할머니로서 손자 보는 거야. 육아 도우미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한 달에 2번 정도 도윤이를 봐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원할 때만, 제가 정한 시간에만 제 방식으로 손자를 만나요. 일상은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났어. 수영장에서 30분 정도 수영하고 조식을 먹고 오전에는 서예나 요가를 해요. 점심 먹고 잠깐 낮잠 자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수다 떨거나 독서를 정말 오랜만에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쓰는 삶이에요. 6개월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순희 씨, 요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뭔가 짐을 덜어낸 느낌? 정말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최근에 감동적인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유진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님이 떠나신 후에야. 어머님이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는지 깨달았어요. 추석에 도윤이와 함께 어머님을 뵈러 가도 될까요? 어떻게 답장하셨어요? 유진아, 추석에 도윤이 데리고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2시간 정도만 있다 가거라.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도 혹시 지금 저처럼 자신을 잃어가고 계신가요? 엄마, 아내, 할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었어. 정작 자신은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67세에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았어요. 가족들과의 갈등도 있었고, 죄책감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제가 행복해야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진짜 김순희로 살고 있어요. 67세에 수영을 좋아하고 서예를 배우는 새로운 꿈을 꾸는 김순희로 말이에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할머니라는 단어 뒤에 나를 영영 숨겨놓기에는 너무 짧아요. 여러분도 용기 내시기 바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